네, 사회적 지위가 있을수록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들은 분명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있어서 온전하게 짊어지고 가려는 하는 사람 역시 없죠. 왜냐하면 책임을 짊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책임론이 운운하는 겁니다. 너 책임질 수 있어? 너희 팀에 책임질 수 있어? 왜냐하면요. 이 책임이라는 거는요. 대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또는 그 팀들에게 또는 그 그룹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라는 것이죠. 잘하면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가져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존경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 계층에서 0.1%에 자리하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종종 가져요. 내가 이 사회를 한번 움직여 봤으면, 내가 경영을 해봤으면, 내가 어느 한 회사를 리빌딩 해봤으면.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에게 그 지위가 맡겨지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 말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제 서류가 많아지죠. 그리고 결제한다는 거는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떠안습니까? 기한을 올린 사람이 떠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결제권자가 다 떠안게 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의 유익으로 그리고 자신의 강점보다 사회로의 환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기업 총수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책임을 짊어지고 이 사회를 뭔가 좀 더 바꿔보고자 노력하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한상공회의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회장직에 오르자마자 그가 한 일은 청년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던져줍니다. 이 사회를 좀 더 친환경적인 요소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오면 같이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의 경영의 이슈는요. ESG예요. 친환경 정책이죠. 어떻게 하면 정책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환원시키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경영들은 어떻게 경영을 했을까요? 지난주의 내용을 좀 더 복기를 하면 1차, 2차, 3차 혁명을 돌아가면서 모든 이들은요, 사람들은 발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연보다도 사람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평안함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의 발전을 요구했죠. 근데 그 사회의 발전이 오늘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냈죠?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폐허가 되게 만들었죠. 자신들의 강점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악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훼손을 했다는 의미예요. 사회를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석탄, 석유, 자연 광물입니다. 이것이 거의 이제 부족함에 이르렀죠. 석탄은 어디서 갖고 오나요? 그냥 땅바닥에서 갖고 오나요? 아니요. 채굴해야죠. 코인 채굴하듯이 채굴해야 돼요. 산 깎아가지고요. 산에 구멍 뚫어서 들어가가지고 채굴해 와야 됩니다.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면 산이 날라가 없어져 버려요. 거기 안에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폭파시키죠. 구멍 뚫죠. 나오다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냥 냅둬 버립니다. 또 도로를 놓는다고 산을 깎아버리죠. 인야를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버리죠. 땅이 부족하다고 메꿔버리죠. 과거의 지도와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전 지도 보면요. 굉장히 굴곡이 많았는데 지금은 굴곡이 거의 없어요. 특히 서해안선 보면요. 다 직선이에요. 왜요? 방조제를 막아서 땅을 더 넓혔으니까요. 땅을 넓힌 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토가 넓어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넓어지니까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어떻게 됐나요? 서해안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회 문화와 환경은 우리 모두 삶의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해지면서 편안해졌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편하고자 사회는 분열이 일어났고요. 자연은 수도 없이 파괴되면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은 도시로 내려오는 일이 타다해졌고 앞으로는 식량과 물 부족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도 피하지 못하고 있죠.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식량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두대간, 천지대간이 다 메말라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강의 근원지 역시 메마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손을 한번 잘못대면 다시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기업,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회복과 환원에 힘쓰자고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친환경 정책이에요. 몇 주 전이었나요? G7 정상회의가 있었죠. 영국에서요. 정상들의 대담입니다. 거기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정책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책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해왔던 일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펼쳐나가자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산소 부족이죠. 탄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 부족이에요. 마찬가지 산소 부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탄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 파괴예요.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라질 아마존이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죠. 알프스는 눈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우라산맥도 마찬가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니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낭비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아껴 써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제는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물건들을 생산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말합니다. 우리가 잘 가는 카페 하면 스트로우가 어떤 스트로우 쓰고 있나요? 플라스틱이요? 네, 플라스틱 쓰고 있는 데도 있죠. 근데 종이 필터로 만든 스트로우 쓰는 데도 있고요. 옥수수 기름 해가지고 만든 곳도 있고요.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포장 용지를 다 옥수수 펄프로 해가지고 버려도 금방 썩어서 없어지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펄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뉴스에서 정수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우리가 휴지를 사용하고 변기에 버리는데 물티슈도 많이 버린다고 해요. 근데 물티슈는 녹지가 않잖아요. 수압에. 그래서 정수업체에서 하루에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거름망을 걷어내면 됐었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걷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물티슈 때문에요. 물티슈는 녹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걷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물티슈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물티슈가 나왔냐면 펄프형 물티슈가 나왔어요. 잘 찢어지고 잘 녹는. 우연찮게 저희가 그걸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 짜증나요. 뽑을 때 어때요? 물티슈 뽑을 때 원래 모양대로 직사각형 모양 뽑혀야 되잖아. 뽑을 때 찢어져요. 안 찢어지게 뽑으려고 해도요. 항상 찢어져요. 한 번은 뽑을 때 너무 잘 뽑혀가지고 잘됐다. 너무 기뻐요. 닦는데 찢어져요. 에이씨.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면서 한켠에 생각하는 거는 쓰레기를 줄여야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바다거북이 페트병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웬 페트병? 바다에 웬 플라스틱? 누가 버린 걸까요? 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망쳐놓고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업과 국가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너희가 물품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요, 원인을 보면요. 원인이라기보다도 거슬러서 올라가면 우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걸 요구했다는 거죠. 그 요구에 부응해서 기업과 국가는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업과 국가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이런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의 상상의 나래에 펼쳐진 그러한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올 때 많은 매거진에서 또한 미디어에서 미래는 2000년은 어떻게 바뀔 거다 했지만 정작 그렇게 바뀌진 않았죠. 똑같아요. 단지 좀 더 편안해지고 기술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대. 10년 단위로 또는 20년 단위로 사회 문화와 환경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난한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왜 이러한 사회가 됐을까요? 우리의 그 상상의 나래보다 왜 더 어두워졌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 아닐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책임 회피. 지난주에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스위스의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그는 자신해져서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가지고자 악한 행패를 부리면서 더 이상의 분배는 존재할 수 없다를 외쳤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진 병폐를 자신들이 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어둠은 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불평등이 곧 개인과 사회에 이어서 환경까지 망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스스로가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2절에서 3절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남은 것이 없고 어려움이 가득한 사회가 됐다. 그 모든 것을 늙은 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이 모든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이 늙은 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에게는 들어라. 그리고 말하라.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고 했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사회를 망쳐놓은 것은 무조건적인 발전을 외쳤고 그것을 일으킨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다 놓았고 그 책임을 후세에게 떠넘겨버린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넘겨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우면 되냐? 그러면 그 후세에는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느냐? 그런가 동시에 그 늙은이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뭘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렇게 된 거는 다 우리의 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세대에서 끊을 수 있도록 이 악한 것들이 환경의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같이 두겠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쉬울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습관이 배어져 왔는데 단번에 딱 끊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게 못해요. 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지금 다 손에 뭐가 있어요? 식사하고 또 어디 갔어요? 카페 갔다 왔죠? 카페에서 뭘 들고 와요? 커피만 들고 와요?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 컵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갖고 다녀야 됩니까? 텀블러를 갖고 다닙시다. 그래서 한동안 다들 잘 갖고 다녔는데 이제 잘 안 갖고 다녀요. 왜요? 무겁잖아요. 시원하게 마시려면 텀블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보냉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리고 다 마셨어요. 씻어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더 급증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에서 텀블러 사용하신 분 계세요? 네, 아마 다들 들었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는 좀 편해요. 거기다 마실 거 그냥 놓고 퇴근할 때 그냥 한번 헹궈 가지고 놓고 나오면 되니깐요. 근데 나갔을 때는요. 나가고 나서는요. 텀블러에다가 갖고 간 사람 있어요? 솔직히 저도요. 잘 못해요. 무거우니깐요. 귀찮으니깐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일회용품 사용하고 버리면 양손도 가볍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근데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사소한 행동이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서서히 끊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담배를 많이 태웠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어요. 단 하루 만에 끊었다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3일 뒤에 나 끊을게 하고 3일 뒤에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나 내일부터 술 안 마셔. 한 사람 치고 끊은 사람을 못 봤어요. 나 내일부터 커피 안 마실 거야. 하고 한 사람 치고는 커피 안 마시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금연을 유도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라고 해요. 금주하는 쪽에서도요. 처음부터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잔씩 줄여나가세요.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도요. 하루에 몇 잔 마시세요? 5잔, 6잔이요? 그러면요. 조금씩 한 잔씩만 줄여나가세요. 적정의 커피의 잔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만 하세요. 기호식품을 다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이런 거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몸에 습관이 배어버렸잖아요.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줄여가는 거죠. 사용을 줄여가는 거죠. 카페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대부분 금방 나갈 거니까 투고하겠다고 하죠. 테이크아웃 하죠. 아니요. 그냥 일반 잔으로 달라고. 그냥 마시다 보면 다 마셔요. 금방 또 안 나가잖아요. 마시고 나가면 돼요. 일회용 식기 많이 안 사용하면 돼요. 그 외에 낭비하는 것들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의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사회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소를 줄이자, 이산화탄소도 줄이자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플라스틱 만드는 데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용을 줄이면 그 탄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탄소가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개인 차량보다도 대중교통을 그리고 가까운 데는 택시보다는 좀 걸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여름이니까 봐드릴게요. 덥잖아요. 네, 여름이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다니세요. 그러나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걸어서 5분 거리인데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탄다고 5분 안 걸릴까? 똑같이 걸려요. 조금만 일찍 나오고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ESG의 경영의
첫 번째, 가장 베이직한 단계입니다. 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여사가 있습니다. 바로 펄벅 여사입니다. 그녀가 1960년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경주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다가 펄벅 여사의 눈에 그 달구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달구지를 보니까 가벼운 집단이 조금 실려 있었고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집단을 짊어지고 소가 좀 더 편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이 힘드니까 그 물건을 다 어디다 놔요? 달구지에다가 다 올려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농부는 소의 그 달구지에 물건 더 많이 실은 게 아니라 그 물건은 자기가 다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펄벅 여사가 통역사를 통해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 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당신이 힘들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짐도 서로 나누어 가져가야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자 처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피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유익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런데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다 돌아올까요?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요엘이 참으로 감명 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본격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었지만 다음 주에는요, 기업과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면서 ESG 경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추후에는 교회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또한 국가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한 실천할 수 있을지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또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직장 속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